숨 좀 쉬시고. 예. 아니 너가 잤으면 이게 농담 못 해요. 지금 예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박종훈 진보 교육감 이름을 가지고 12년을 삼선을 했죠. 하니까 이제 불출마 사유가 되고 그 뒷자리에 진보 이기를 이어가겠다는 진영과 또 이제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또 경남 교육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후보군이 처음에 15명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한 6명 정도로 조금 조정이 되었고요. 이것이 또 본선까지 등록은 또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각자를 알리고 또 진보든 중도 보수든 중도든 이렇게 완전 진보든 다양한 자기 피력을 하고 있죠. 지금 복잡하게 고민하고 있지는 않고, 정말 어렵게 우리가 룰을 정하고 어렵게 이제 일주일 지났거든요. 단일화에 대한 도민의 열망으로 10만 명이 참여를 해서 진행했던 단위이기 때문에 그 단위의 정신은 단일화 기구에서 진보 의견을 열어달라라고 주문을 한 것이고, 저는 이제 후보로서 선정이 됐는데 그 기구의 동의도 없이 저 혼자서 또 누구를 만나서 단일화 하자, 이 말을 던지는 것이 또 도의상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나 어떤 후보든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다양한 정치적 협력이라든지 그런 기회의 제공들은 늘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먼저 지금 단일화를 다시 하자 이런 말을 하기는 어울리지는 않죠. 지금 오늘 최선을 다할 뿐이고 내일은 우리가 예상일 뿐인데, 예상을 굳이 한다면 지금 각자의 모습이 다 좀 달라요. 같지를 않고 그 다름을 극복할 수 있으면 단일화가 될 텐데 극복하기는 쉽지는 않겠구나, 이런 좀 느낌은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어떤 상황이든 계속 가변적이고 그 가변적이지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 교육에 대한 정책 발표라든지 지역 순회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할 거고요. 지역 언론과의 만남 이런 것들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일화 과정이 사실은 지난 2025년 12월 16일 날 시작이 되었고 3월 30일 날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석 달 반 정도가 저희들은 그쪽에 올인을 했던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민을 만날 수 있는 어떤 범위나 행사에 참여했던 그런 것들이 상대 후보들에 비해서 억수로 작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될 일은 더 많은 도민들을 만나는 일에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단일화에 대한 시너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오히려 저희들이 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 좀 치중할 생각이에요. 이제 이번에 이제 박종훈 교육감 12년을 제대로 평가하고 연장선에서 어떻게 할 부분들이 좀 주요 키가 될 텐데, 지금 권순기 총장이라든지 김상건 전 후보라든지 김성호 국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교육에 대한 장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절대 강자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보의 보수 연합이나 이런 대결들이 아니라 각자가 가진 장점들 가지고 지금 아마 레이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나가도 이 정도의 경력이나 이 정도의 교육 철학을 가지고는 최소 10%에서 15% 정도를 받지 않을까 하는 이런 자신감들이 다 있다고 봅니다. 일단 후보로서 나가면 당선이 물론 목표가 돼야 되겠죠. 그러나 그 당선 이후에는 당선은 한 사람밖에 없고 나머지 분들은 또 다른 도단위 강력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상당한 또 예산 투여나 여러 가지 여정이 깁니다. 하니까 그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지만 15% 이상 득표를 했을 때는 또 다른 셈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모두가 다 절대 강자가 없이 만만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단일화나
또 이렇게 사태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데요. 교육은 다양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도지사나 시장 군수 지역의 일꾼을 뽑는 시연, 군의원 이런 부분에 대한 6.3 지방선거에 관심은 오히려 높습니다. 우리 동네 일꾼은 누가 돼야 된다라고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고 다양한 후보 선정 과정에서부터 관여를 하는 고관여층들이 많습니다. 이름도 다 알고요, 후보군들. 그러나 교육감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도가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나와서 지금 여러 계층을 아우르고 또 교육 어젠다를 던지고 다양한 기자회견이 지금 횟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저는 또 다른 어떤 흥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 시각은 지금 이 후보군 난립은 피로도보다는 이제는 좀 알려내는 교육도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던지는 계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박종훈 교육감이 경남 교육에 굉장히 큰 핵을 하나 던진 거는 교육 수업의 핵심입니다. 행복교육이라는 의제를 던진 거고요. 진보 교육감으로서 당선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행복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는 그것이 학교 혁신교육으로 이름되어졌고, 경남에는 행복교육으로 왔습니다. 그것은 수업 교실의 변화가 가장 먼저 이어졌고, 두 번째는 그 교실의 변화는 곧 학생을 행복하게 하는 그 동력이 되는데 그 주체는 교사였다는 거죠. 그러나 이 핵심교육, 행복교육들이 행정 중심으로 진행하다 보니 교사가 주도하지 못하는 수업이었다는 한계가 있었어요. 저는 이어지려면 이 좋은 성과를 수업의 변화는 지금 다양한 교사 주도의 학습들이 있습니다. 배움의 공동체, 배공 모임을 더욱더 활성화한다든지 또는 회복적 생활교육 이런 건 중등이 가능하겠지만 또 학교폭력 이런 것들이 극대화될수록 회복적 생활교육 이런 것들은 연수를 통해서든 치유 방법들이 다양하게 좀 더 연구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하고 있는 새로운 학교 네트워크 이런 것은 전국 네트워크를 가지고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업의 변화, 질적 변화, 그다음에 도입 이것이 좀 더 나아가서 마을 공동체가 이어지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박종훈표 행복교육이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좀 노정되었던 문제시되었던 조례 폐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좀 바꿔내서라도 이것은 마을과 학교와 기관들이 함께 부모와 함께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다. 그래서 요거는 좀 더 복원하고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 생각이 있고 분명히 정책 과제에 넣을 겁니다. 예산보금뿐만 아니라 주민 발안을 통해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근데 좀 아쉬운 것들은 시기의 문제가 좀 있었는데 다들 아실 겁니다. 그 경남이 주도했던 아이톡톡 또는 태블릿 PC 관련해서 기기 도입을 먼저 성급하게 했다. 기가 전 학생에게 태블릿 PC를 하나씩 지급한다는 그게 너무 매몰되지 않았느냐. 결국은 네이버라는 굴지의 사업과 함께 연계해서 빅데이터를 생산해서 많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 목적성은 좋았으나 결국은 이것이 교사라는 수업의 한정된 부분만 가지고 데이터 접촉이 늦어졌고 이 내일이라는 그 접속 과정에서 굉장히 그 정보 양들이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다른 곳에서 돈을 주고 개인적 유료로 쓰는 이런 방식은 빨리 반성을 하거나 아니면 도입을 전매나 유료로 전환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 시기를 못 잡아서 계속 투자가 아까워서 왜 발을 빼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그곳에 매몰되어 있는 행복이 있었기 때문에 차기 박종훈 교육감을 하지 못합니다, 이제. 그래서 새로운 교육감이 들어서면 이 부분에 발을 재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모니터링을 다시 전수조사를 분명히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학부모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이 4개의 무게만 해도 여자 혼자서 못 들 정도랍니다. 1m 20대는 가백에 이렇게 쌓아놓고 있습니다. 충전만 하고 있고요. 굉장히 제품 사양 역시도 구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쪽으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그 읽기 쓰기 중심으로 무조건 좀 더 기초 지식 교육을, 감성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것을 AI 교육에 너무 급급하다 보니 기능 중심으로 먼저 가버리니까 나중에 윤리 교육이 안 됐을 때에 딥페이크나 지금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초등학교 때는 단계별로 1, 2학년 때는 읽기 쓰기에 좀 집중하고 이 아이들이 읽기 쓰기가 좀 더 좋아졌을 때에 나중에 그 기초학력이 부족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의 아이들이 적게 이렇게 좀 더 관심을 두고 원리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이론교육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단계별로 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을 저는 해보고 싶습니다. 네. 한국과학기술고등학교에서는 작년 공고가 한국과학기술고등학교로 전환하게 된 경위는 변화를 모색하는 시기였다는 거고 기존에 머물러 있어서는 작년 공고의 모습을 가지고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변화의 시기가 왔고 그 변화에 머물지 않고 그 다음에는 의미 있는 변화로 가고 이 의미 있는 변화는 다시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학교가 한국과학기술고등학교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새로운 비전 속에서 신입생이 들어오고 졸업생은 새로운 리더십을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졸업하면 취업하는 것이 새로운 리더십이 아니라 의미를 부여해 줘야 되죠. 예를 들면 고3 때까지 그 전국 단위의 다양한 그 시범교육, 참여교육 이런 것들에 나가서 저희 학교가 공모를 해서 따옵니다. 핵심 사업에 공모를 해서 저희 학교가 60개 교가 응모해서 18개, 경남에서는 우리 학교가 선정이 됐거든요. 매년 1억 3,500만 원 지원을 받으면서 산관학위 연계하고 예를 들면 함안의 성신 아리스대 박계출 회장님과 함안군수 조건재 교장인 저 송영기가 같이 공동협약을 MOU를 맺고 학생의 미래를 미리 고등학교 때부터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바뀌고 있거든요. 부모는 아이에게 짐을 주지 않아야 되는 시기로 갑니다. 내가 부모가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살려고 하고 준비를 할 거고요. 연금을 더 넣는다든지 요양보험을 더 정액시켜 놓는다든지 이런 거고요. 자녀는 부모의 유산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일을 함으로써 지도력을 부여받자. 이제 예전처럼 리더십은 나폴레옹처럼 나를 따르라 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을 경남교에서는 새로운 리더십으로 보자.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의미 있는 회사의 강소기업이라고 하죠. 거기서 4대 보험이 되고 10년간의 수주 실적이라든지 노무사를 대동해서 그 회사의 채무 건전성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그 회사에서 지역에서 자란 아이가 졸업한 아이가 지역에 취업을 하는 구조. 그러면 한번 성공회의소 회장님도 용인하는 그 회사에 취업을 하고 지역에서 또 함안군에서는 주택 지원 또 고졸자에 대한 지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10만 원을 넣으면 이자 400% 끼워서 3년 이후에 몇천만 원을 만들어 주거나 또는 무이자 5천만 원 대출을 해 주거나 취업과 동시에 500만 원을 자기 통장에 줍니다. 국가에서 바로 이런 다양한 혜택들을 받고 굉장히 안전스럽게 회사와 사회와 행정이 학교가 같이 공동으로 그 아이의 미래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새로운 일에서 저는 규정하고 싶고요. 경남에만 해도 35개, 6개의 특성화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이것을 정형화해내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진학 지도를 그걸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로 지도를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해가야 된다.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할 수 있는지 또는 뭐 하기 싫은지까지도 부모와 함께 서로가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자. 지금 하는 컨벤션 센터에서 1년에 1박 2일로 전시회 박람회 형태로 가서는 부족하다. 그래서 좀 더 찾아가고 그런 기회들을 다양한 형태로서 참여하게 해서 본인이 뭘 잘할 수 있는지를 빨리 발견하고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를 빨리 서로가 소통하게 한다면 서로가 조금 모두가 어떤 목표를 서로 부모의 계산법 달리 자녀의 계산법 달리 그렇게 가는 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진로 교육을 좀 더 요만큼 올려놓고 이후에 고등학교 갈 때 진학지도 벌써 고등학교 특성화로 갈지 인문계로 갈지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결정이 되고 사회에 이제 대학도 이제 또 다른 관점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학도들 대학 졸업에 대한 비전이 또는 사회의 취업 이런 퍼센트들이 굉장히 낮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펙이 이제 굉장히 떨어진 거죠. 그렇다면 고등학교까지의 설계에서 대학을 정할 수 있도록 이런 도움을 학교에서 줘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좀 저는 미리 좀 전방위적으로 좀 준비를 할 생각이고 그에 따른 준비들은 제가 좀 더 시간이 있으면 더 많이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방금 말씀 질문에 대한 답은 요 정도이고요. 어떤 그 공약부터 할 거냐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은 1호 공약으로 했던 것은 경남 학생 교육 기본 수당에 대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지금 전남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아동수당이라고 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1학년, 2학년, 이제 내년은 또 3학년이 되겠죠. 2028년도에는 4학년까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줄 건데, 제가 이것을 제안한 것은 전남도 교육청이 전남이 우리 경남하고 또 유사한 점이 있어요. 도서백지가 많거나 소득 객체가 지역 균형이 많이 떨어지거나 그다음에 인구 소멸이 바로 지역 소멸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지역적 특색 때문에 도서백지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전남에서 실시를 해보니 상당한 반응을 거의 70%에서 80%의 호응을 받고 있거든요. 이것은 바우처처럼 월 10만 원씩 지원을 하면 학생이 그에 맞게 영화도 볼 수도 있고 미용실에 갈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취미 활동들 뭐 장년이 있는 아이는 대구 가서 영화도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학원이 없으면 인강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할 수도 있겠고 또 미래를 위한 투자 자기가 한번 정해보는 거죠. 난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면 부모의 그 경비도 줄여줄 수도 있고 이런 걸 통해서 부모와 자녀가 경제관념이나 자기가 뭘 할 수 있을지 소질도 개발할 수 있고 아이 때는 다양한 경험이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재로 좀 정리를 해보자. 공공재가 왜 공공재냐라고 하냐면 억지가 아니라 이후에 이 친구들이 어른이 되면 반드시 우리 사회를 책임져야 될 미래의 육군들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세를 지금 헌법에서 20조 이렇게 걷어서 물을 사거나 기름을 사거나 음식을 먹고 그 교육세를 뗍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투여를 하고 이 친구들 다시 어른이 돼서 다시 사회에 기여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공공재라고 하고 싶고요. 이와 같은 비근한 애는 무상급식이 대표적인 애입니다. 2012년도 아시겠지만 경상남도에 시작해서 2018년도에 그와 같은 많은 중단 사태가 있었고 거기에 제가 무상급식 지킨 공동대표를 또 했었고 그걸로 인해서 법적 재판도 4년 반 동안 이어졌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교육이 급식도 교육이라는 것과 경제 세계 10위의 경제력 GDP 대비 10위권역에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공책도 책도 학습 준비물도 한 끼의 식사도 줄 수 있다. 근데 이것이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부자들은 도시락을 쏘고 가난한 사람은 못 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차별을 없앤 겁니다. 누구나 일식 사찬을 따뜻한 국물을 가지고 우리 또 기자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옛날에 보따리 들고 가다 김치국물 쏟아가지고 책이 이만큼 불었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교육의 차별을 없애고 친구가 유일하게 즐거움을 갖는 시간이 식사 시간이거든요. 수요일 날 딱 줄 껐습니다. 행강편을. 거기에 보면 수요일 날 보통 특식이 나옵니다. 고기가 있든지 튀김이 있든지. 그래서 이런 즐거움들과 차별을 없는 이런 급식이 교육 차원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좀 더 건강적 차원에서도 학생의 건강권이 이만큼 높아진 거고 저희들 건강것뿐만 아니라 건강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운동으로 가든 취미로 가든 지식교육으로 가든 이 사회의 역할로 가든 그래서 학교는 이만큼의 공공적 역할을 하자. 그것이 바로 학생교육 기본 수당을 통해서 그런 시작을 해보자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지금이 바로 시작이 아닐까. 그리고 예산의 부분은
지자체와 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어느 정도 수요 될것 같아요? 지금 경남의 학생이 어제 갭으로 38만 429명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동수당이 국가에 지급이 되고 지금 3학년 한 학년을 이재명 정부에서 또 주고 나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하나씩 단계적으로 같이 올라가면 경남이 좀 더 빨리 아니면 역으로 고3부터 고2, 고1 이 형태로 내려오면 이게 접점이 맞춰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회를 우리는 지금이라도 하자. 그래서 전남도 먼저 시작을 했고 거기도 전체 학년에 고르게 다 줄 수는 없으니 어쨌든 한 학년부터 지금 해서 넓혀가는 시점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언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예전에는 뭐 아시겠지만 학교라고 하면 초, 중, 고가 학교로 규정이 됐죠. 그런데 지금은 유치원이 벌써 공교육 과정으로 들어온 건 올해고요. 어린이집까지 들어와 있고요. 이제 0세에서 2세 영유아, 그 다음에 뱃속에 아기가 있을 때 이제는 임신을 시작했을 때부터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 이 차원은 저는 오히려 동의를 합니다. 국가가 이제 이재명 정부가 8대 공약을 작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걸었던 기억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했고 그것이 하나씩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교육감 개인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지만 시발점에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유보 통합의 부분에서 지금 아직 혼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확실히 이거다라고는 하지 못해요. 돌봄이 그렇고 늘봄이 그렇고. 그 다음에 유보 통합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 맞춤 통합지원법이라고 해서 지금 올해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왜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지자체에서 이관이 되어 오거나, 그 다음에 여가부에서 여성 청소년 아동 지원법에서 근거하거나, 이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쭉 했던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몇 개 지역을 제외하고 경남을 예를 들면 밀양, 창원, 장유나 유라, 양산의 사송지구 3만 5천이 들어가 있거든요. 또 창원의 북면 강계지구 약 3만이 넘게 들어갔죠. 또 거제 이와 같은 지역만 가밀이나 이부제 수업이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통계를 내면 빈 교실이 속출하는 것이죠. 전체 옛날에는 한 반에 뭐 60명씩 들어갔던 교실들이 10반이 아니라 지금은 3반 이렇게 나머지 7개 유휴 교실이 발생하는 데서 제법 많아요. 요 인근에 중앙여고도 그렇고 그 맞은편에 동면 초등학교가 그렇거든요. 그 동산초등학교. 거기 60학급인데 이제 6학급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지금 다양한 이제 유교실 활용이나 이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하고 여기에 법령이 손 못 대는 부분에서는 교육청에서도 지자체와 좀 머리를 맞대서 교사 지원이라든지 거기에 또 특수화도 같이 있거든요. 특수화는 또 특수에 대한 자격증이나 연수, 그 다음에 인원 몇 명을 돌볼 수 있는가에 대한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더 세심한 배려와 논의가 더 필요한데 저희들이 이제 쭉 이번에 이제 제가 다니러 과정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만나보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읍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들 또 뭐 이후 당선되어 가는 과정까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그렇게 좀 할 생각이고요. 지금 학교에 들어와 있는 학마통이라고 상당히 진통이 있었거든요. 업무를 누가 둘 것인가. 그래서 업무의 명확성, 그 다음에 지원 근거 이런 것까지 좀 포함해서 저는 표준화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라면 행정 조치가 제일 빨라야 되겠죠. 두 번째는 지원 근거가 되는 금액, 이것이 지원이 돼야 되고, 세 번째가
보조교사가 됐던 주교사가 됐던 이런 그 교사의 추가 배치, 그 다음에 이제 근역형이 있죠. 여러 가지 유행이 있거든요. 지금 최소 이제 두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그 유행에 따른 지원 또는 교사 추가 배치 이런 것들은 좀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 먼저 투여를 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오늘도 보니까 또 교육감님이 출석 안 하셨다고 누수가 어쨌든 뭐 안 할 수도 있죠. 저는 처음 유시유종이죠. 처음부터 어쨌든 목표 설정 자체가 교육청 예산이 국가 예산입니다. 혼자 만드는 예산이 아니라 도로부터 받는 예산이 있고 국가 중앙정부부터 받는 예산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와 유기적 관계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산의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심의 의결권 역시 아시겠지만 경남도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결을 거쳐서 교육상임위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추인을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하물며 교육감 업무 추진비까지도 그와 같은 사례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유기적인 부분은 인정이 되고 그것이 맞다라면 학생의 권리나 또 배움의 기회나 하고 싶은 제가 다양한 정책들은 어떤 설득을 거쳐서라도 요청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게 맞겠죠. 한다고 해서 안 된다고 안 하면 또다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자체 장의 역할도 있을 테고 도의회 역할도 있을 테고 교육상임위 역할도 있을 것인데 그 소통을 좀 더 강화하는 소통 협력 간 지원 체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고 그 급은 최소한 서기관급이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업무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 교육감이 직접 하고 싶은 다양한 업무 추진단 그 다음에 그 AI 추진단 이런 것들 하기 위한 그런 소통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업무를 진행하기 힘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장이 누가 되든 간에 그 역할은 교육감에 주어진 숙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돈을 완전히 쥐고 있는 게 아니라서 결국은 찾아가야 되고 함께 하자고 논의해야 되고 그러려면 최소한의 이제 지금은 유기적 관계를 맺어 놓는 게 필요하겠죠. 지금 정책 단위에서 김경수 후보 도지사 후보나 전희영 도지사 후보나 박원순 도지사 후보나 이런 데에 교육적 관계에 대한 어떤 정책적 특보는 제가 만들 생각입니다. 후보 때부터. 그래서 어떤 정책이 있고, 우리가 지금 마을 공동체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고 얼마나 지자체가 같이 50대 50을 할지 이런 것도 결국은 좀 설득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서 생뚱맞게 나중에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좀 미리 던져놓고 그렇게 지금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식사 자리에서는 아직 문서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이야기를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도행정은 도지사님 하시되 교육에서 하실 부분은 이런 것들이 예산이 수분되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도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이 경남도의 성장에서 계속 머무르서 하는 것이 지금 김경수 지방위원장 전 거기는 보면 5국 3특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지역의 교육의 기회를 늘리고 다른 덕망 있는 그 교수를 모시서라도 창원의 LG전자와 연결을 해서 물리 쪽이 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또는 경상대 유전공학 쪽에 좀 더 역할을 높여서 또는 사천항공과 클러스터를 높이겠다. 그러면 일자리와 그런 거를 금액을 따지지 않고 더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박민은 창원대 총장하고도 만나봤지만 물리 쪽이 강세가 있으니 이쪽에 우리 선생님들 연수나 이런 것들을 하시겠다라고 하고 그럼 내가 장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학교를 좀 빌려주십시오. 그 다음 인제대 그 민주교수연합회하고 면담을 해보니까 지금 카운슬링 하시는 학교에 그 상담조사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분들을 폐마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분들의 전문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방향이 남아있다, 아직.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른 연수를 받고 우리나라 상담 과목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수를 통해서 전가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재교육을 많이 못 받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대학의 인문 파트나 인문학을 전공하신 분들이나 창업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제공해주는 다양한 학과에서 이런 노하우들을 좀 더 유기적으로 좀 더 개설해내면 좀 더 그 카운슬링 능력이 뛰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그것은 학생 교육 상담, 진로 상담 쪽으로 이어질 거고, 자기의 장단점을 알고 미리부터 많이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조금 더 방학하는 기간이 줄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간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은 결국 우리 교사가 제일 처음 이제 교사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은 책임감과 열정이었거든요. 어느 순간 나이가 들면서 교장이 되거나 교육감이 되면 뭘 중시하냐면 좌우 균형을 더 목적을 하죠. 어떤 누구에게도 욕 안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렇게 이제 그것을 좋은 말로 해서 균형이라고 할 건데, 그런 교육도 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가 질문하신 부분에서는 도서 백지의 교육 격차 해소,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기회 제공과 두 세 개의 학교를 통합해서 지금 하는 이런 통합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방식, 그 다음에 금액적으로 교육 기회를 이렇게 주는 방식, 그 다음에 지자체와 연계해서 무슨 합숙 이런 것처럼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외부로 유출을 막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 부분이 이제 문제는 저는 학습에 너무 극대화랄까 목적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두 마리 토끼 중에 요 아랫부분을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기초학력 부분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골로 갈수록 그런 어떤 교육 기회라든지 다양한 혜택이 더 없을 텐데, 지금 두드림 학교라든지 그런 예산이 작년에 경남이 약 61%가 그 예산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전국에서도 한 두 번째만큼 감액폭이 컸습니다. 이 돈을 감액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자청했고 언론기고를 통해서 박종훈 교육감에게 전언을 했고, 박종훈 교육감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다시 복원을 시켰습니다. 이런 예산이 사라지면 나중에 이 아이가 지금 기초학력이 부족해서 어른이 되었을 때 사회적 적응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또 많이 지출될 거라서 지금 이제 도서백지라서 학력 저하의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는 그와 같은 형태로 좀 더 도와주고, 지금 그 위보다 상위 한 5% 이내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지역에서도 산청군이면 산청, 합천군이면 합천,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제일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그 아이가 중학교 입학했을 때,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다시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더 많은 외부 강사까지 섭외를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경남이 잘 운영하고 있는 대학 진학반, 대진반이라고도 하는데, 경상대학교에서 그런 상담을 몇 년째 해오고 있었고, 1년에 크게 자기소개서 작성과 선택 방향, 그걸 통해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그 학교에 맞춤형 소개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내가 창원대 가고 싶다면 창원대에 맞게, 또 부산대에 가고 싶다면 부산대에 맞게, 저는 인수를 하고 싶다면 인수를 맞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아무 대책도 없이 갔던 친구는 여기 충분히 인서울 할 수 있음에도 그런 소개가 없으면 그 상급 대학 진학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역으로 박종훈
교육 진보 시대에 가장 부족했던 부분에서 이렇게 공격을 많이 합디다. 예를 들면 학력이 전국에 15위, 14위를 더 간 적이 없다. 뭐 다른 말로 꼴찌다. 최세자.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왜인가 저도 참 궁금했거든요. 결국은 그 수치를 어떻게 냈느냐에 따라서 수치가 다 달라지겠죠. 우리가 지금 학력을 시합하기는 참 쉽지는 않거든요. 그것을 서울대에 몇 명 들어갔냐의 문제를 볼 것인가.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는 요 교육 격차를 더 줄여야 되고 기초학력에서 힘든 아이들을 좀 더 지원해주고 높여내는 것이 1차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굳이 서울대를 모두가 다 가려고 하진 않잖아요. 다른 연세대에 자기 전공 과목이 맞는 부분이 강점이 있던 연세대로 가려고 하겠죠. 그 레벨의 학생들은. 그래서 그런 어떤 데에 너무 매몰되지 않도록 자기의 꿈을 열어가 자기가 행복한 일이 있다라면 그것을 우리 교육청 체제에서는 지원해 주는 게 맞겠구나. 그래서 너무 숫자에는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우선 투여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뒤처지는 제가 지금 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이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경남교육청에서는 하나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자꾸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머리를 맞대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니겠죠. 하기 싫으면 핑계를 대고 하고 싶으면 방법을 찾는 거죠. 뭐 지금 우리 박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지적은 맞습니다. 우리 진주 교대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는 성비가 9대 1입니다. 남교사 하나에 여교사 9분입니다. 정말 9대 1이고요. 그는 대학 입학 때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가점을 주기도 했습니다. 남자에게. 그러니까 이게 또 차별이다. 그래서 군대 가산점이나 옛날에 RNTC 제도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2년제 대학 때도 있었고, 그래 RNTC를 군대를 안 가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근원적인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남자에게 가점을 준다. 남자는 이유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9대 1로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사의 품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학생들을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저희 35년 경험에서 그렇고 차별이나 편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심으로 아마 기초교육이 더 강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진주교대나 이런 그 교육 틀에서부터 그 교육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걸 더 강화시켜서 현장에 발령받자마자 바로 학부모를 상담하고 학생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 성비 불균에 대한 부분을 학교 교육청 차원에서도 충분히 지원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중등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가 한 6.5 대 3.5, 중학교는 한 7대 3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성이 교직에 더 많이 근무도 하고 또 관리자도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이제 역전 행상이 일어나고 있죠. 옛날에 남자 우위 점수를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더 자기 준비를 잘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 지금 보면 많은 여자 교장선생님들을 만날 수가 있고요. 사회적 지도자로서 의미 있게 학교를 잘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남자라서 어떻고 여자로서 어떻다 하는 이런 어떤 관점부터 이제 좀 바꿔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게 있고, 이제 우리 사회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변화가 안 일어나면 강제로 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것이 호주제 폐지 이런 거 아닙니까? 조선시대 때 그 가부장적 사회와 정근대적인 모습에서 남자에게 또는 남아선호 사상이라든지 첫 번째 장남에게 많은 권한들을 부여했죠. 그런데 이것들이 사회적 변화는 안 이루어지고 너무 더디니까 호주제를 폐지를 하겠다는 법적 제도적 변화를 통해서 강제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안동에 계신 할아버지도 얼마나 갓을 쓰고 와서 데모를 했습니까? 지금 3.8 얼마 전에 여성의 날이 있었지만 여성의 날을 제정을 해서라도 여성 인권에 대한 부분을 부각시키고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고요. 남자와 여자는 근본적으로 같다. 그러나 어느새 보면
저희들이 못해, 어머니의 지배를 많이 받아요. 엄마 말을 듣지 아버지는 간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럼 엄마하고 살박이 들어갈 때 학교 갔다 오면 들어갈 때 따지면 은연중에 어머니의 상향을 많이 받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런 것이 아니라 교사는 그래도 중립적 가치관을 가지고 분명히 가르치도록 그 어떤 연수를 통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특히 교대나 사범대 내에서 과목으로는 존재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균형성, 차별에 대한 편견에 대한 이런 것들 저항함들을 꼭 강조해서라도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왜냐하면 모두가 인지하듯이 제일 처음 만난 어른이 바로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생님이 칭찬 한마디 또는 꿀밤 하나가 그 아이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건 익히 알고 있고, 또 웃긴 말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이런 말처럼 칭찬을 통해서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것은 바람직한 부분인데, 이런 차별이나 성비 불균형에 따른 그런 어떤 남자아이가 여성화되거나 이런 것들은 극도로 막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그거밖에 저희 이거 뭐 딱히 뭐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화를 내겠습니까만은. 의미는 아닙니다만 예, 이게 이제 어느 한쪽에 편을 들게 되면 한쪽은 또 아픈 곳이 생기는 것입니다. 학교라는 곳이 성장의 공간이거든요. 저는 교사 출신이고 35년 동안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현장이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체험으로서,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지금 교육감 출마를 하게 된 겁니다. 교사 팬이 돼야 되겠죠. 그런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지금은 다양한 학생들에게는 성장의 공간이 되고, 그것을 지원하고 또 지켜보시는 부모님이 계시고, 또 그것을 함께 기다려주고 성장을 돕는 교사가 있고, 학교에는 다양한 손들이 있습니다. 급식을 아름다운 급식을 해서 학생들의 건강을 챙겨주는 아름다운 손이 있고요. 또 양호실에 가면 보건 선생님이 챙겨주시고요. 또 당직을 하시는 분, 이와 같은 것들이 구성이 돼서 교육 가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시속 게임이 돼서는 안 된다. 교권을 올리면 학생 인권이 내려가고, 학생 인권을 올리면 교권이 내려가고 추락하고,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시속 게임이 아니라 정글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정글짐은 하나하나 단위를, 경로를 지나면 터널을 지나고 미끄럼틀을 지나고 물을 지나고 앞에 모인 가벽을 넘고 이런 다양한 앞에 놓인 환경을 극복해 가는 게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속에는 교육 가족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서로 공감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저희 교육 철학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포럼의 이름을 사람과 교육을 했거든요. 사람을 중심에 두는 그런 교육. 그 방향성은 존중이 돼 이해와 공감, 배려 이런 것들이 같이 하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따스한 경남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